일단 윤석열이요.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건 다 아실 거고,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권 되고 나서 서울구치소장이 있었는데 특혜 논란이 있어갖고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습니다. 교체했어요. 근데 최근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재명 정권이고 구치소장도 교체를 했는데 그 특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좀 들어보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무부에서는 한번 이걸 조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윤석열이 서울구치소 저도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듣기로는 서울구치소는 뭐 이렇게 1동부터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쭉 있대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있는 곳은 15동이고 중사동, 15동 중하면 상중하 해가지고 2층인가 봐요. 15동 중간층. 15동 중사동에 지금 윤석열이 수감이 돼 있는데, 윤석열이 독방을 원래 이제 독방 이런 정치인들 윤석열 같은 사람 당연히 이제 뭐 잡범들이랑 섞을 수는 없잖아요. 잡범들이랑 섞으면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거나 테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 차원에서 독방에 넣었는데 독방을 3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구치소장이 바뀌기 전인지 후인지는 더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듣기로는 윤석열이 15동 중사동에 독방을 3개를 연달아서 쓰고 있는데, 독방이라고 하면 이제 한 명이 그냥 지내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좁으니까 이 3개를 쓰는데, 이게 무슨 칸막이가 열렸다 닫혔다 하진 않으니까, 이 지금 수감자 최근에 출소하신 수감자 말씀은 3개를 연속으로 쓰는데 이 3개의 방은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윤석열이 잠자는 방, 뭐 밥 먹거나 뭐 하는 방, 뭐 화장실로 이용하는 방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믿겨지세요? 박근혜도 이렇게는 못했거든요. 이전에. 근데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독방을 3개를 독점해서 쓰면서 이 3개의 독방을 쓰려고 하면 문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냐. 열어놔야 여기서 잠자고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똥 싸고 뭐 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진짜 참 믿기지가 않는데, 지금 그렇게 최근에 나오신 분께서 믿을 만한 분입니다. 무슨 잡범이 이렇게 나오신 분이 아니고 굉장히 직업도 믿을 만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방을 3개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자는 방, 그리고 독방 하나는 자는 방, 따 하나는 밥 먹는 방, 그리고 다른 방은 화장실처럼 일 보는 방, 큰일 보는 방 이렇게 쓰고 있고, 이 방 3개를 쓰는데 윤석열 혼자 뭐 쓰고 있는데 윤석열에게 가정부가 붙어 있습니다. 가정부가. 그러니까 밖으로 치면 가정부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구치소에서는 보니까 우리 옛날에 소지라고 들어보셨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소지. 같은 수감자 중에 밥 배달하고 청소하고 이런 수감자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그걸 시키는 걸 소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구치소 사동에 청소를 담당한다 그래서 사소라고 한답니다. 사소 그러니까 일종의 시다바리잖아요. 시다바리를 2명을 붙여놨답니다. 윤석열 전용. 그러니까 윤석열이 독방을 3칸 쓰는데 이 3칸 옆에 이제 쓰고 독방 있잖아요. 거기는 윤석열 전용 소지 2명이 머물고 있답니다. 윤석열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 청소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뭐 그러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그 15동 중사동을 독방을 독점하고 사소까지 옆에서 비서까지 일종의 가정부까지 지금 데리고 있다 보니까 그쪽을 완전히 통제를 시켜놔가지고 다른 일반 수감자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가 없대요. 다 막아냈대요. 왜? 윤석열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도 아니 그게 이재명 정권이 돼 있는데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다. 왜냐하면 교도소 안에서는 밖에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교도관이 왕이고 구치소장이 왕이다. 심지어 지금도 구타가 있다고 합니다. CCTV가 곳곳에 있는데, 우리 영화에서 보면 슬기로운 감방생활인가요? 그런 영화에서 보면 교도관이 좀 악랄한 교도관이 이 수용자를 데리고 가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가서 두드려 패잖아요. 그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대요. 지금도. 예를 들면 얘가 코를 너무 골아. 6명, 7명이 한 방을 쓰는 이제 혼거방이 있어요. 여러 명이 막 한 명이 코 골아 버리면 다른 사람 못 자니까 다른 애들이 막 벨 누르고 막 민원을 제기를 하면 이 코 고는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CCTV 사각지대
일단은 야 너는 너는 코골이가 심하니까 치료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데려나가서 사각지대에서 구타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일반 수용자는 그렇게 구타를 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독방 3개, 잠자는 밤, 밥 먹는 방, 그러니까 안방, 밥 먹고 이렇게 뭐 책 읽고 하는 거실, 그리고 화장실 3칸을 준다. 그리고 윤석열을 담당하는 소지, 사소 2명을, 전담 사소 2명을 바로 그 윤석열의 옆방에 배치를 했는데 이 독방이요 2명이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자기가 좀 좁대요. 1.5인 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소 2명은 그 하나의 독방에 어떻게 보면 거기 특혜라고 하대요. 6명이 있는 이제 혼거방, 그걸 대방이라고 한대요. 대방 큰 방에는 한 6명이 정원인데 지금 서울고치소가 뭐 워낙에 지금 넘쳐나가지고 6명 정원 인방은 거의 없고 7명, 8명 이렇게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독방에 가는 것은 오히려 특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윤석열 전담 사소 2명은 윤석열의 옆 곁에서 마치 하인이나 가정부처럼 수발을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서울구치소장 바뀌기 직전에는 윤석열의 그 거실 있잖아요. 독방 거실에 그쪽에 노트북이 제공이 됐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윤석열에게 노트북을 허용을 했대요. 처음에. 그래갖고 아니 노트북이 허용이 되면 와이파이가 돼요라고 했더니 거기 이제 교도관들 교도 행정 때문에 천장 곳곳에 와이파이 중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게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구치소에서 와이파이를 그리고 노트북을 허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장이 바뀌어서 지금 노트북은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독방 3개를 쓰면서 윤석열 전담 사소가 2명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 15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동에 사소가 원래 2명씩인데 이 15동만 15도 중사동만 그러니까 한 동에 각 층마다 2명인가 봐요, 사소가. 근데 15중사동 15층에 15동의 2층 가운데 사동만 사소가 4명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담 사소 2 그리고 나머지 수용자 2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방을 많이 비워놨대요. 일반 수용자랑 윤석열이랑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순간 수용자는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거기에 보면 까마귀라고 이제 검정색 우리 영화 보면 막 폭동 일으키고 하면은 막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이 와서 몽둥이 들고서 막 후드려 패잖아요. 그거를 교도소 안에서는 CRPT라고 부른답니다. CRPT가 이 수용자들을 구타하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얘가 그 옷을 다 벗어가지고 팬티만 입고 있었잖아요. 그때 윤석열을 잡아가지고 의자에 앉혀서 끌고 나오려고 했던 게 CRPT, 그 까마귀들입니다. 그 까마귀들인데 일종의 이제 교도소 내 특수부대 같은 존재다. 근데 사고 치는 놈들이 좀 있잖아요. 좀 거친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뭐 존재는 있어야죠. 공권력을 행사하는 분들인데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이 오고 나서 서울구치소에 음식이 엄청나게 맛있어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먹을 수가 없었대요.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으나 윤석열이 오고 나서 음식이 엄청 맛있어졌다. 그 서울구치소에요. 맛있는 음식이 2개가 있대요. 사골곰탕. 예, 제가 한번 찾아봐요. 네, 서울구치소에 유명하게 그나마 맛있는 거는 청국장이랑 사골곰탕이 아주 잘 나온답니다. 근데 나머지는 거의 쓰레기래요. 쓰레기 못 먹는데 이번에 이제 놀란 게 이 지금 수용자들이 놀란 게 독방에 있으면은 밥을 맨 끝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받잖아요. 근데 고깃국이라고 소고기 묵국이라고 나왔는데 고기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전에는. 근데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오고 난 뒤에는 원래 밥이 3끼가 나와도 1끼 2끼밖에 안 먹다가 3끼 삼시세끼를 다 먹었대요. 맛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일단은 이분들 얘기로는 구치소의 교도관들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전직 공무원들 중에 좀 높은 사람이 오면 굉장히 대우를 해주는 것 같더라. 대우를 라는 게 있고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만 이런 게 아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아시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도 엄청나게 특혜를 받고 있다. 원래는 하루에
갇혀 있다가 운동하는 시간이 30분인데 30분만 나가서 햇볕 쐬고 운동할 수 있다고, 외부에서는. 근데 이상민은 거의 하루 종일 밖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민은 안에서 그 교도관이, 특정 교도관이 이상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교도관 간부죠. 간부 교도관이 이상민에 대해서 그렇게 잘해주고 있다. 드립 커피 뭐 이런 거 있죠. 드립 커피 이런 것도 해주고, 라면을 어떻게 먹냐 봤더니, 제가 저번에 남욱병원에서 왔을 때도 요거 조금 물어봤었는데, 라면을 어떻게 먹어요? 뜨거운 물이 없는데. 그랬더니 한 7, 80도 되는 뜨거운 물을 PT병에 담아서 주면, 그거를 컵라면, 신라면 같은 건 면이 두껍긴 안 익잖아요. 안 익은 상태에서 그냥 오랫동안 불려가지고 먹는데, 근데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독방이 아니고 나가가지고 교도관들 그 사무실 가가지고 커피도 먹고 라면도 먹고 거의 하루 종일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거의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이 내란 수괴와 그의 졸개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이재명 정권인 지금도 엄청나게 특혜를 받고 있다.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교도관의 제가 이름도 들었는데 간부입니다. 간부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교도관 중에요, 파스쿠치인가? 예. 예. 하여튼 뭐 파스쿠치를 이 교도관의 부인이 개업을 해가지고 그 파스쿠치 원두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막 특정 수용자들한테 내리는 커피를 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커피가 그렇게 해도 그 자기 감옥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독방이라는 데가 그런 데인데,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안방, 거실, 화장실 이렇게 3칸을 주고, 이상민은 아예 그냥 그럴 수는 없으니까 밖에 계속 나와 있게 해주고, 수시로 라면을 먹을 수 있고 커피를 먹을 수 있고. 이게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했더니 말을 할 수가 없다. 그건 말을 할 수가 없고,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가 혹시 다른 사건으로 다시 수감이 되면 진짜 반중둔됩니다. 가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 지금 이건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윤석열 담당 사소가 2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동청소부, 그러니까 소지. 그 수감자 둘이 나올 거 아닙니까? 출소할 때 되면. 근데 지금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법무부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교도관들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을 담당했던 그 사소들을 조사만 해봐도 이런 일이 지금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모든 CCTV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다. 서울구치소에는 1동부터 16동까지 사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동별로 이렇게 돼 있대요. 1동부터 16동까지 돼 있는데, 동별로 돼 있는데 윤석열은 그중 15동에 한 사동이 15동에 상중하 1, 2, 3층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15동 중사동이다. 그럼 15동의 가운데 2층이겠죠. 가운데 있는 2층인데 15동 중사동에 윤석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독방이 뭐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독방이 3개가 있는데 윤석열이 그 독방을 독점해서 3개를 뭐 쓰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그 쓰는 공간은 일반 수용자들이 오거나 뭐 쳐다보지 못하게 가림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구치소 안에서도 재소자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서울구치소 안에 이제 구속된 상태면 일반 수용자는 뭐 다른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비교적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들이 소지라고, 지금은 이제 사소라고 하더라고요. 사동 청소부, 사동 청소부를 줄여서 사소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러니까 각 동마다 뭐 15동 뭐 15동의 중사동이다, 15중사동이다 하면 소지, 이 사소가 2명씩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지, 우리는 이제 뭐 제 나이 때는 이제 소지란 말 근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들었는데 사소란 말을 쓰는데, 어찌됐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편 배달, 편지가 오거나 가잖아요. 그 우편 배달, 그리고 뭐 이 수용자들이 매점에서 뭐 과자나 뭐 반찬이나 이런 걸 사고 싶다고 하면 그 수용자들한테
그 물품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점에서 그 물건이 나오면 각 방에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수용자 중에 면회가 왔다라고 하면 교도관을 도와서, 그러니까 일종의 교도관 도움이에요. 교도관이 해야 될 일인데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수용자 중에서 초범인 사람들, 중범은 안 되고요. 근데 초범이고 비교적 뭐 형량이 강도 살인 이런 거 아니고 뭐 사기나 절도 전과나 뭐 이 정도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비교적 혐의가 중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 사소를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대요 지금. 근데 이 사소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보가 많이 주시고, 앞서 저희 방송을 보시고 야, 봉지욱 기자는 구치소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전화했다라고 이제 전화도 주신 분도 계시고, 이메일로 알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게 썸네일이 지금 AI가 만들었는데요. 뭐 윤석열이 이제 앞서의 이제 제보의 내용은, 이건 복수의 제보였습니다. 복수의 제보는 내용은 이 독방 세계를 사용을 하면서 하나는 윤석열이 잠자는 방으로 쓰고, 가운데 있는 방들은 밥을 먹거나 책을 읽을 때 쓰고,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이제 화장실로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안방, 거실, 화장실, 구치소에서 이렇게 쓴다. 근데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2, 3인실, 조금 넓은 2, 3인실을 개조해가지고 1인 독실로, 그러니까 원래 이 독방은 한 6에서 7제곱미터 정도 된대요. 6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원래 혼자 쓰기에도 좁은데, 어찌됐든 박근혜,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넓은 2, 3인실을 개조해서 1인실로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은 이 세 개의 독방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쓴다. 이런 게 이제 제보의 취지였는데,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서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이게 또 뭐 여기저기 좀 국회도 이 소식이 흘러가가지고 국회의원분 중에도 이거 한번 구치소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제보 온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메일로 이제 제보가 와 있었는데, 이 소지를 해보셨던 분이 제보가 왔어요. 제보가 와서 이제 보시면, 좀 글자가 작으니까. 네, 내용을 보시면 저희 이제 앞서 방송을 보고 윤석열과 서울구치소 관련해서 조금 잘못된 게 있다 이러면서, 첫 번째, 윤석열이 15동에 있는 이유는 서울구치소 구조상 15동이 접견실, 변호인 접견실 등이 제일 가깝다. 동선이 짧기 때문에 배려를 한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방을 3개 쓰는 게 맞다. 그런데 독방을 3개 쓰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 방들은 독방이 아니고 혼거실, 이걸 대방이라고 합니다. 큰 방. 중간 방이 뭐 2, 3인실이 중방이 있고, 큰 방, 대방. 이제 대방을 이 혼거실인데, 원래는 정원이 6명인데 지금은 7명에서 많게는 9명, 10명도 여기서 지금 껴서 자고 있다고 합니다. 많아가지고 사람이. 이 혼거실, 대방, 큰 방을 3개 쓰고 있다. 즉 독방을 3개 쓰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자는 방, 먹는 방, 씻는 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칸막이 같은 것으로 가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소지는 독방을 둘이서 함께 사용을 하고 있다. 정치인이나 분리를 해야 하는 수감자들, 사형수, 뭐 김만배나 윤용호 같은 유명인 등은 독방을 혼자 쓴다. 그러니까 6, 7명이 낑겨서 자는 것보다 독방을 쓰는 게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로비도 하고 그런데요. 독방을 가려고. 수감 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시설이나 추위, 더위 때문이 아니고 좁은 곳에서 같이 지내야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독방을 혼자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편하다. 독방 자체가 특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교도관들이나 말씀하신 CRPT, 이거는 이제 까마귀라고 해가지고
교도소 내에서 막 폭행을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이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잡아가죠. CRPT의 그러니까 교도소 내의 경찰입니다. CRPT의 간섭이 거의 없는 것도 독방의 매우 커다란 차이다. 홍거실은 과밀해서 비좁기 때문에 취침 시에 지그재그로 누워서 자는 등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힘들고. 근데 이제 제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구조상 15동 중층에 독방이 2개밖에 없을 것이다. 15동 중층에 거실이 몇 개며 그러니까 총 그 수용자들의 방이 몇 개며 제가 알기로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독방 시설이 몇 개인지 알아보면 윤석열이 독방을 3개 쓰고 있는 건지 독방을 3개 쓰고 있는 것도 이제 약간 특혜성이 있는데 혼거실 큰 방을 3개 쓴 거지 이러면 더 진짜 심각해지죠.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큰 방을 3개 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독방이 3개가 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윤석열은 매일 접견을 갖고 그곳에서 접견인들이 싸온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내부에서도 구치소에서도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장소를 접견실을 청소하는 인력도 재소자들 중에서 선발된 인원들이기 때문에 사소처럼 재소자들 중에 선발하여 그런 접견실에 이제 뭐 청소나 수리, 취사 뭐 이런 것들을 맡긴다. 근데 아침에 그 접견실을 청소할 때 전날 먹던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고 불평하는 소문은 구치소 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 굉장히 이제 자세하죠. 본인이 이제 이따가 나오셨으니까. 작년에 12월에 나오셨대요. 작년 12월에. 하다가 작년 12월경에 출소를 했고, 그중 3개월간 사소 일을 했다. 소지 일을 본인이 하셨대요. 근데 요런 얘기가 이제 있어요. 이제 종합하면, 구치소 내부에서는 윤석열이 방 3개를 쓰고 거기에 뭐 사소들을 부리고 이런 건 소문 자체는 나 있다, 나도 들었다. 그리고 내가 사소를 직접 경험했는데 윤석열은 매일 접견을 나가지고 접견 그 장소에서 싸운 음식을 거기서 먹고 아침에 이제 거기 수감자 중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접견실을 청소할 때는 전날 먹던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고 불평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사동에 2명,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 방송을 할 때는 한사동당 15동 중사동이면 2명의 사소 청소부가 배정이 돼야 되는데 2명이 일반 수용자들 배치된 게 있고 윤석열 독방 3개를 쓰는 윤석열을 위해서 전담 사소가 2명이 또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최초의 제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서울구치소 내에서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작년 8월경인가요?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서울구치소장이 교체가 되잖아요. 당시에 윤석열이 작년 8월에 서울구치소장이 교체가 됐는데 당시에 이제 이게 윤석열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는데 그 특혜 중에 하나가 윤석열에게 노트북을 지급했다. 노트북을 독방에서 수감 중에 사용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구치소 내부에서 파다하게 돌았다고 합니다. 지금 작년 기사를 보면요. 법무부에서 윤석열 특혜 논란의 핵심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라는 건데 이게 작년 8월 14일입니다. 광복절 전날이었네요. 윤 정권이 꽂은 구치소장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이 소장이 있을 때 접견 특혜가 있었고 특검 수사를 소극적으로 방해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교체가 됐어요. 교체가 됐고 이제 후임으로 김도영 수인 구치소장이 왔고 이 김현우 소장은 안양으로 갔고
법무부가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거죠.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노트북까지 제공을 했다라는 소문까지 구치소 내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이 다른 수용자와 다르게 일반 접견실이 아니라 특별 접견실 이렇게 단독으로 변호인 접견실을 제공받았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접견을 하러 가다가 다른 수용자들을 마주치거나 만날 수 있는데 윤석열은 그걸 좀 불편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이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단독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본인만의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윤석열에게 제공을 했다. 그래서 구치소장이 작년 8월 14일, 그러니까 작년 8월에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체가 된 이후에도 이랬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분한테. 예. 그랬더니 이제 답변이 다시 와서 일단은 이제 아까 작년 8월에 교체가 됐지만 적어도 작년 12월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15동의 건물 구조가 다른 사동과 특별히 다르지 않으므로 약 6에서 7제곱미터의 1인용 독방이 3개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중 보통 3개 중 2개는 사형수, 정치인 등 격리가 필요한 1인 잠깐만요. 요거는 처음에 주셨던 것이고 요거는 아까 봤던 것이고 창이 닫혀버렸네요. 이거 다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구치소장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구치소장이 교체됐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지? 라고 이제 좀 이거는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던 차에 구치소장이 교체돼도 정말 그렇게 된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적어도 이제 내가 12월 달에 나왔는데 그때까지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특혜가 제공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거, 접견실을 단독 접견실을 준 거 빼고는 다른 뭐 독방을 3개 쓰고 이런 특혜들이 지속됐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때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아까 읽던 게 없어져 버렸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일단은 좀 봐야 될 것이다. 15동 중사동에 독방이 3개가 있는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제보가 재밌는 게요. 이 소지가 2달에 한 번씩 다른 사동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소자들과 비리가 발생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 사소들은 밖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조금 이따 이제 또 다른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계속해서 이동을 시킨답니다. 유착이 되고 뭐 이렇게 비리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매월 이 사소도 파트너가 바뀐대요. 파트너가 바뀌어서 윤석열의 전담 사소가 몇 달씩이나 계속해서 옆에서 2달마다 한 번씩 바뀌어야 되는데 한 달마다 파트너도 바뀌어야 되고 하는데 윤석열의 전담 사소가 바뀌지 않고 계속 옆에서 수발을 들었다고 하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분 말씀 중에 재미있는 게 윤석열이 항상 불평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그리고 윤석열이 뭐 TV나 이런 거 보면서 윤석열이 이재명은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감옥에 갇힌 내란숙의 윤석열이 이재명은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자주 한다고 들었다. 속아 웃을 얘기다. 특혜에다가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니까 갱생이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갱생이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의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분이 오늘 이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는 오늘 통화를 좀 했는데 이분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구치소장이 바뀌고 나서도 뭔가가 윤석열한테 특혜가 제공이 됐는지 아닌지 이거 좀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법무부 관계자가 전해온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또 이제 팩트 체크나 반론 보도 차원에서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통화한 분은요 오늘 뭐 제가 녹음 파일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녹음 파일을 공개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녹취록으로 만든 게 있는데 녹취록을 한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혼자 막 화면 바꾸면서 하려니까 힘드네요. 오늘 아까 오후 1시 40분에 한 22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제 제보자께서는 오프 더 레코드인가 그거 보고 갖고 제가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 목소리를 공개할 수 없으니까 녹취록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소지를 했었다. 사소를 했었다. 나는 이제 뭐 윤석열이 있을 때 한 건 아니고 몇 년 됐는데 윤석열이가 어저께 뭐 수발 들고 이런 거는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내가 사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사소를 굉장히 오래 하셨대요. 한 2년 하셨대요. 2년 넘게. 2년 반 정도 서술을 내가 했었다는 겁니다. 2년 반 정도. 이렇게 했고 수발을 드는 거죠. 근데 독방에 있는 기업인들이라든가 거물급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 그러면 소지들이 수발을 든다고 합니다. 자기 있을 때는 그렇게 했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드냐 하면 돈을 받고 해준다. 그러니까 독방에 있는 거물급 정치인이나 뭐 재벌 그런 경제인들한테는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사소들이 돈을 받고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는 건데, 나름대로 사소들도 안에서 좀 권력이 있다고 해요. 교도관 도움이니까. 서울구치소가 안에서 살아보진 않으니까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얘기하신 거 보니까 좀 답답했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고, 이 얘기는 내가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돈을 받기도 한다라는 게. 근데 그 거래를 제가 물어보죠. 사소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도관들도 다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교도관들도 알지만 모르는 척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뭐 확실히 교도관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합니다. 서울구치소가 1동부터 16동까지 있고 상중하 3층, 윤석열이가 15동에 이제 중간, 15동 중사동이다. 근데 이 15동은 다른 사동하고는 구조가 좀 다를 거다라고 하는데, 이분도 지금 2달에 한 번씩 그 소지들이 사동으로 옮긴다고 그래. 아까 다른 분도 이메일로 왔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2달에 한 번씩 옮기는데 이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년을 넘게 소지를 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아시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소지가 무슨 일을 해요? 그랬더니 옛날 말로 이제 사소가 소지인데 이거는 사동입니다. 사동 청소부의 준말이다. 그리고 밥을 배식하고 방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 물건 구매하면 구매하는 거 소지들이 다 이제 접수를 받고 구매 물품이 나오면 그거를 나눠주고
그래서 교도관들이 사소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교도관들이 할 일을 사소들이 많이 해준다. 그러니까 교도관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거죠. 부담을 해주는 건데, 하물며 이제 좀 친한 교도관들이랑 친해지면은 그 감옥의 그 문을 잠그잖아요. 문을 이제 잠그는데 그게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가 있대요. 위에 하나 잠그고, 그러니까 문에 철창 위에 하나 잠그고 밑에 자물쇠로 2개를 채우는데, 교도관 일도 잘하고 교도관과 가까워지면 그 사소에게 교도관이 키를 준다고 합니다. 당신이 열고 닫으라고. 왜냐하면 이제 귀찮으니까. 사람들 면회 오고 이러면 넣었다 뺐다 하니까 아예 이렇게 친해지면 키를 주기도 한다. 예. 근데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말씀들을 좀 하시고, 근데 이렇게 하고요. 일단 이분은 윤석열이 있을 때 있던 분은 아닌데, 사소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안에서 사소가 수발을 들고 하는 과정에서 돈이 오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게 이제 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혼거방, 큰 방은 정원이 원래 6명 정도 되니까 이분 말로는 워낙 과밀해가지고 10명 이상이 들어가기도 한다. 10명 이상이 들어가면 좁아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자야 된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미결수가 많잖아요. 서울구치소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받고 있는 미결수가 많은데, 이게 너무 과밀하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몰아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 그러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제가 이제 방 3개를 쓴다. 그러면 그 독방 3개를 문을 다 잠가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윤석열이 하여튼 뭐 거기 독방을 쓰고 있으면 거기도 소지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의 관측은 그 사소들도 아마 윤석열한테 돈을 받을 거다. 왜냐면 빨래 같은 거를 대신 해주고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거물급 경제인 그런 재벌 이런 사람들, 자기가 사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를 해주고 월에 50만 원씩 받았대요,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모아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예. 윤석열이가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하면은 윤석열 이름으로 나한테 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쏴준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돈을 받고 하면 특별히 잘해줄 수 있는 뭐가 있냐? 너희 소지들한테 무슨 권한이 있냐?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빨래를 해준답니다. 빨래. 예. 원래는 이제 수감자가 자기 빨래 해야 되는데, 그 황토색 옷 있잖아요, 관복. 그것도 원래는 자기가 다 빨아서 입어야 되는데, 손빨래, 세탁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겨울이 문제라고 합니다. 겨울에 찬물이잖아요. 찬물 나오는데 소지들은 뜨거운 물을 쓸 수가 있대요. 사소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목욕탕이 있으니까 뜨신 물 거기다가 이제 빨래하면 수월하니까 빨래를 대신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독방에 있는 수감자한테 편의를 제공해주고, 나름대로 자기 권한 내에서 해주고 돈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반찬 같은 것도, 조리 도구는 없는데 이 소지들은 반찬도, 좀 간단한 반찬도 안에서 만들어서 독방 수감자한테 갖다 주고 또 하고. 예. 제가 이제 그래서 혹시 화장실 청소나 이런 것도 해주냐 그랬더니, 윤석열이 스스로 화장실 청소할 것 같지 않은데요. 예, 그런 건 안 해주고 빨래 같은 거 해준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스스로 청소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라고 했더니, 윤석열이가 그거 안 하고 있겠지. 그리고 윤석열이 걔 보니까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 와가지고. 이 하루 종일 나가서 변호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특별 접견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변호인 접견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이상민이나 내란 그 중요임무 종사자들도 밖에 많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으니까 중간에 들어가면서
사소들이 청소를 해줄 수도 있겠다. 그거는 나는 그렇게는 안 해봤지만, 예. 근데 궁금한 게 그거를 교도관들이 알고 있느냐? 예.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여간 모를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윤석열의 전담 소지 사소가 2명이라면 구치소에서는 서울구치소 소장이 왕이고 당연히 소장도 모를 수가 없다. 예. 구치소가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 중에서도 제일 세다. 예. 그 서울구치소장이 이제 승진 코스다. 제일 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드린 말씀이 밖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문화가 거기는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예, 저녁에 무슨 일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군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밖에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윤일병 사망 사건 같은 일도 있었잖아요. 그 안에는 이 사회와 격리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통하는 상식들이 통하는 곳이 아니죠. 예, 그런 곳이 아니고. 예. 윤석열 이전에도 재벌 회장들이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혜 대우가 좀 있긴 있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전에도 있었냐 그랬더니 많았다. 독방 쓰고 독방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다라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거방은 너무 좁으니까. 그러니까 독방에 있는 범털들, 정치인이나 뭐 경제사범, 큰 뭐 기업의 오너랄지 이런 사람들이 막 사소한테 거래를 제안해 오냐, 야 너 내 수발 들어라 이러면서 편의를 봐달라 이러면서 거래를 제안해 옵니까 했더니 그렇게 제안을 하고 이 본인도 사소를 하면서 그렇게 차명으로 남의 이름으로 이렇게 돈을 매월 입금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 돈 좀 벌어갖고 나오셨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지가 되려고 하면 자격이 있냐? 했더니 초범에 강력범은 안 되고 강도 강간범 안 되고 뭐 교통사고나 절도 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약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재범도 안 되고 초범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냥 딱 집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청을 받고 소지가 되려면 사소가 되려면. 그리고 이제 2달마다 이 사소들을 사동을 옮겨가면서 수발을 들게 하는 이유는 유착 관계가 생길까봐 그 재소자랑 수감자랑 사소랑 어떤 유착 관계가 생길까봐 2달마다 로테이션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교도관들도 2달마다 로테이션으로 돌린대요.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교도관들하고 사소들하고 엄청 친해지고 제가 이제 윤석열 방에 노트북 넣어줬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교도관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는 핸드폰을 원래 그 사동에 안 갖고 들어온대요. 교도관들도 사동 안으로 갖고 들어올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들어와가지고 막 그 죄수들한테 통화시켜주고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몰래 갖고 들어온 사람도 있긴 있다. 교도관 중에 몰래. 예. 이제 이분의 말은 윤석열의 수발을 드는 전담 사소가 2명이 있다는 이거는 윤석열한테 돈 받고 한다. 그냥은 안 해준다 걔들도.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한 2년 넘게 사소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 독방 3개를 쓰고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완전 편의를 봐주는 거다. 그리고 대통령 했으니까 그 정도는 뭐 해준다 치더라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분이 보기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갖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엊그저께 제 방송을 보시고 너무 열이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지금 뭐 여기까지는 이제
엊그저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한테 이제 과학의 구치소에서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서울구치소에서 최근에 나오신 분이나 예전에 계셨던 분이나 사소나 소지를 하셨던 분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뭔가 석연찮은 점들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요게 이제 조금 뭐 유튜브나 쇼츠나 이런 걸로 생산이 되고 재생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법무부 당연히 신경이 쓰이겠죠.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소문이 있고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윤석열 독방 세계 이거 말이 되는 거냐, 진짜냐? 제가 물어봤는데 일단은 아니다. 법무부의 입장은 뭐냐면 그때 이제 작년 8월에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 징계 먹고 날아가는 거 보면서 교도관들이 특혜 의혹에 극도로 민감한 상태라서 교도관들이 본인의 직을 걸고 뭐 이런 특혜를 제공한다거나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 관계자의 얘기고요. 15중사동의 한쪽 방향 복도 마지막 1인실에, 그러니까 중사동에 이제 복도가 끝에서 끝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 끝에 독방이 3개가 있대요. 독방이 3개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윤석열을 위해서 이제 이쪽을 딱 띄워놓은 거죠. 여기를 띄워놔서 독방 3개가 있고 여기다 이렇게 가림막을 쳐놨다고 합니다. 이건 법무부 관계자 얘기예요. 가림막을 쳐놔서 못 보게. 이쪽 사동에는 이제 일반 수용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복도에서 딱 보면 나와서 보이는데 못 보게 이렇게 가림막을 쳐놓은 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일반 재소자들이랑 섞이다가 윤석열이 막 구타당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발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도 파장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렇게 가림막을 해가지고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거죠. 복도가 쭉 있는데 윤석열이 이 사동 전체를 다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 독방 3개 있는 이곳만 분리를 해가지고 가림막으로 차단을 시켜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이 이제 3개, 그러니까 독방 3개가 있는 건 맞고 윤석열을 위해서 독방 3개를 그때 딱 분리시켜 놓은 건 맞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뭐 제보나 소문의 내용은 그 독방 3개를 하나는 뭐 잠자는 방, 하나는 뭐 밥 먹는 방, 하나는 화장실 이렇게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법무부 관계자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은 24시간 교도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붙어 있어서 독방이 3개가 있는데 윤석열이 이 3칸을 쓰는 게 아니고 한 칸을 윤석열이 쓰고 이 나머지 2칸은, 한 칸은 교도관들 24시간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니까 교도관들의 휴게방으로 하나 쓰고 이 독방을, 나머지 한 칸은 교도관들의 뭐 물품이나 이런 거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거기서 앉아서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교도관들의 비품이나 이런 걸 갖다 놨다. 이 2개 방을 윤석열이 3개 방을 쓰는 게 아니고 윤석열은 1개 방만 쓰고 나머지는 교도관들이 24시간 그 교대 근무 때문에 뭐 휴게나 뭐 비품이나 이런 뭐 옷 갈아입고 뭐 이런 거 놔두려고 그렇게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독방 3개지 대방 큰 방 3개는 아니다. 그럼 완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제 1인실 독방은 되게 좁습니다. 좁아서 이렇게 딱 누워서 자면 양옆에 이렇게 뭐 제가 가보진 않아서 그런데 이제 갔다 오신 분들 말씀드리면 굉장히 누우면 굉장히 좁대요. 2명이서 나란히 못 누울 정도로 좁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덩치가 있어가지고 누우면은 그 밥상이 종이 밥상인가 봐요. 이 밥상을 누워서 밥상을 펼쳐놓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비좁다. 근데 윤석열이 변호인 접견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니까 그 방에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을 거다. 근데 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의 독방은 하나고 나머지 2개는 교도관들이 윤석열을 감시하고 24시간 교대하기 때문에 2개를 비워놓은 곳이다. 이 말입니다. 예. 법무부의 해명이 납득이 되시나요? 더 확실한 내란 청산을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려요.